네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만큼 떼서 이 국민연금을 내게 돼 있죠. 이게 나중에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이 될 텐데 이 국민연금은 이걸 걷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합니다. 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데 이 중에서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한 131조 원쯤 됩니다. 이 상당수 기업에서 이 숨은 대주주 역할을 해왔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는 일대 주주고요. 이 국내 주요 300대 기업 지분의 이 5%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요. 이 국민연금이 한진칼 다음으로 2대 주주입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총수 일가 악재 때문에 이 대한항공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곤두박질 쳤거든요. 이 국민 2,100만 명이 꼬박꼬박 챙겨 넣은 노후 자금도 이 타격을 입을 상황이 된 겁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이렇게 이 기업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거든요. 하지만 대주주로서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 국민연금 운용 수익까지 깎아먹는 이런 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,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겁니다.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마치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결과도 보고하는 걸 말하는데요. 외국에서는 기업 경영을 감시해서 단순히 자산을 잘 지키는 범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개념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. 일단 기업의 부당한 지원, 경영진 일가의 비리나 전횡, 또 과도한 임원 보수 같은 사례들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. 당장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권부터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걸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그리고 나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이사나 감사 선임 또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하는 것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. 또 삼성 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는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합니다. 또 한편에서는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높이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쏙 빠졌다. 이걸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 달 26일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친절한 뉴스였습니다.